안녕하십니까, 캐넘입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제가 지금 낮은 톤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왜냐면 지난 그 강의를 봤을 때랑 다르게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저의 이제 동영상을 본 지인분들께서 원래 너답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니까 좀 나지막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진짜 목소리대로 할 건데,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저의 에너지를 팍팍 줄 수가 없어서 조금 속상해요. 하지만 두 번째 수업을 이런 목소리를 하고 나서 주위 분들이 그냥 예전처럼 해라 하면 안녕하십니까, 쾌남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이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다 라고 하면 이 패턴대로 갈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만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때는 항상 즐겁고 유쾌하고 가끔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바로 2번 기간의 성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용어네요. 상사점, 2번 하사점, 3번 행정, 4번 내경, 5번 행정체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 좀 더 쉬운데, 여기 내부에 여기 왕복 엔진과 관련된 기본 용어라고 이제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왕복 엔진과 관련된 기본 용어, 이게 뭐냐? 상사점이라고 해서 피스톤 운동이라고 하죠. 앞뒤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피스톤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맨 위에 부분에 만날 수 있는 거를 상사점이라고 하고요. 맨 밑에를 만날 수 있는 거 하사점이라고 해요. 거기서 상사점과 하사점을 여기서 그 간의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간극체적이라고 써있네요. 간극체적이 뭡니까? 상사점에 이렇게 피스톤이 상사점에 닿아 있을 때 남아있는 요 부분 있죠? 매우 작아요. 이 부분을 간극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살짝 확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실린더에 있는 이 내경이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이 원의 지름을 내경이라고 해요. 안에 있는 그 거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체적이 무엇이냐? 행정체적은 피스톤 단면적이 있어요. 이런 단면적과 행정과의 곱으로 백이랑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만한 크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최적이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뭐 1행정, 2행정, 3행정, 4행정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뭐가 생깁니까? 백이랑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여기 밑에 말씀 여기 써 있어요. 행정체적이라고 돼 있어서 피스톤 단면적과 행정과의 곱으로 백이랑이라고도 한다. 즉 안에 있는 최적, 부피를 말씀드려요. 최적은 볼륨이라고 해서 V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요. 여기서 행정 최적은 어떤 거다?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피인데 S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VS라고 써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게 행정이라고 돼 있어. 행정이 어떤 거? 거리의 행정.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행정이 뭐였어요? 상상점과 하상점의 이 거리였죠. 그죠? 이 거리를 L이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곱하기 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0.785 곱하기 D제곱 L이라고 써 있습니다. 4분의 파이를 계산한 거예요. 알겠죠? 파이는 3.14 라는 숫자로 계산을 한 거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총행정 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탈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탈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거를 다 말을 하기 때문에 V,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까는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행정체적, 간단한 행정체적이라고 VS라고 했었지만, 여기 총행정체적은 이 V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L 요만큼, 아까 행정체적이랑 똑같죠? 요만큼 행정체적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Z를 곱했어요. Z가 뭐냐? 실린더 수예요. 일반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체적 움직이는 게 많아야 적어요. 많아지겠죠. 한 개면 곱하기 1, 두 개면 곱하기 2, 세 개면 곱하기 3. 이 실린더 수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면 늘을수록 계속 곱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체적과 총행정체적을 비교할 때는 행정체적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거다?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곱하기 L이다. 여기다 실린더 숫자
몇 개가 있냐라는 것만 곱해주면 총 행정체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게 100이랑과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부탁드릴게요. 여기 간극체적 7번입니다. 이 간극체적 보면 클리어런스 볼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C자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VC라고 합니다. VC. 그래서 밑에 살짝 배울 여기 VC라고 되어 있죠, 그죠? VS는 행정체적, 밑에는 VC가 간극체적, VS가 행정체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1번에서 7번까지는 시험에 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기본 용어니까 알아두시는데 8번 같은 경우 어떻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압축비 이거 시험에 나와요. 뒤에서 문제에서 제가 살펴드릴 문제 중에서 압축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엡실론은 뭐냐? VC분의 VC 더하기 VS, 즉 어떤 겁니까? VC의 간극체적분의 간극체적 더하기 행정체적이라고도 쓰고요. 아니면 1 플러스 어차피 이거를 약분을 할 수 있어요. 하트 모양이라고 해서 하트 제가 한번 할게요. 하트 이렇게 놓으면요 VC분의 VC 플러스 VC분의 VS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VC분의 VS가 돼요. 만약에 이게 뭐 약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무시해 주시고 그냥 숫자만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간극체적이다, 간극체적 자리에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와요. 뭐 일부러 약분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좀 편하게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1 플러스 간극체적분의 행정체적이다 라는 거. 실질적으로 뒤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는 문제 1 플러스 간극체적분의 행정체적 이 공식으로 쓰는 게 더 많아요. 가끔 이렇게 다 직접적으로 넣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문제기도 하고 빈도수가 높은 예를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강요를 해드릴게요. 강요라는 거 뭐예요? 조심스럽게 강요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대로 외우시라는 뜻입니다. 더 많이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밑에 가솔린 기관의 성능 곡선도가 있어요. 여기 성능 곡선도. 그럼 여기서 본 그림이 몇 딱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본다 안 본다? 안 보셔도 돼요. 나올 때만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는 사뿐히 지려밟아 주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형광펜으로 칠한 게 엄청 나아요. 잘 집중해 주시고요. 2번 기관 기본 사이클 및 효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의 기본 사이클, 정적 사이클 또는 오토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일정한 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최적 변화가 없죠. 일정한 최적이라는 거는요 부피, 볼륨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의 일정, 변함이 없다는 거에서 그래 정적. 원래 이런 거죠. 조용한 걸 정적이다. 뭐 밖에서 축구하거나 사람 뛰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동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적이다, 아주 고요하다,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외우셔도 돼요. 정적 어떤 거예요? 일정한 최적,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외우기 쉽게 뭐 정적인 분위기, 아주 조용한 분위기,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 가만히 있는 분위기, 결론은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가 있다? 가솔린 기관과 그래서 LPG 기관이 있어요. 가솔린 기관과 LPG 기관이 있는 일정한 최적, 즉 정적 사이클, 오토 사이클이라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론 효율 요거 나와요. 이 공식 여기 세 가지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공식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론 효율은 어떤 거다? 1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1 괄호 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 마이너스 엡실론 k 마이너스 1승 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공식에 대해서는 그냥 깊게 설명 안 드려요. 왜 이렇게 변하고 하는지 깊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렇다?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끝나요. 대입하는 거 되게 쉬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밑에 어떤 거다? 정적 사이클이니까 아까 뭐였었어요? 최적이 움직이지 않았죠? 여기서 보면 그림 보면 얘 P가 뭡니까? 압력이고요. V가 뭡니까? 최적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세요.
2에서 3까지 올라왔는데 최적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같은 부피, 막 부피가 10이라고 하면 부피 변하지 않죠? 부피 변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압력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림이 최적이 변하지 않았다. 멈췄네? 잠깐이라도 멈췄었네? 여기도 멈췄었네? 최적이 움직이지 않네? 그러면은 정적 사이클 또는 오토 사이클의 그림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이 오토 사이클의 PV 선도라고 해서 압력과 부피 선도 상태인데 1번부터 계속 움직이는 이 모든 거를 설명해 드리면 참 좋죠. 중요해요 이거. 근데 하지만 이건 기사 시험 볼 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은 요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 앞에서 요걸 다 알아두시고요. 여기 부분 어떻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짚어준다는 거 알겠죠? 문제 나올 때마다 짚어줄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판별하시고 넘어주세요. 정압 사이클, 디젤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아까 거랑 달라요. 정압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압력 일정해. 그래서 일정한 압력, 이건 뭡니까? 저중속 디젤 기관. 앞에서는 가솔린 기관이었는데 이 정압은 저중속 디젤 기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겁니까? 이런 열 효율은 이렇게 된다. 아까 여기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요만큼만 보면 정적 사이클인데 뒤에 요거에 나왔죠, 그죠? 요것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어제 공식이 나오니까 공식 보면서 할 거예요. 그림 봅니다. 그림 이거 정압 사이클이죠. 압력 어떻습니까? 압력 일정하죠. 압력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안 변하구나. 정압 사이클이구나. 여기서 보면 정적 사이클은 여기는 똑같아요. 그림 봐봐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기억, 정압, 기억. 기억해 주세요, 정압. 기억해 주세요, 정압. 정압, 기억. 정압은 뭐다? 기억이에요. 알았죠? 디젤 사이클. 근데 여기서 뭡니까? 정적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거는 거꾸로 디귿. 거꾸로 디귿. 아니 미음자라고도 생각해도 돼요. 미음자. 일자로 돼 있죠, 그죠? 11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보면 디귿 또는 미음. 이건 어떤 거예요? 기억, 그죠?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거? 우선 시험을 맞아야 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간단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복합 사이클 갑니다. 복합 사이클은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해서 복합이 뭐예요? 앞에서 정적, 정압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 최적 둘이 플러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속 디젤 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거, 고속 디젤 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니까 열 효율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기 많이 보던 거네. 정적 사이클이었죠, 그죠? 오토 사이클이라고 했던 이 정적 사이클이 뒤 희한한 놈이랑 합쳐졌어요. 근데 디젤 사이클만 해서라도 뭔가 K 붙고 막 이상한 것들 붙었었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복잡해졌죠. 복합이니까 더 복잡해진 거예요. 알겠죠? 단열비도 있고 압력비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단열비다 압력비다 다 써있지만 이거를 말씀을 굳이 안 드릴 거예요. 왜냐? 지금 그냥 공식 나올 때 문제 나올 때마다 설명해 주면 그게 더 나아요. 지금 억지로 문제 한 문제씩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외우다 보면 힘들어요. 기출 나오는 그 문제마다 해줘야지 이게 이럴 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직접적으로 풀면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아까 11자 또는 디귿자 또는 미음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다 합쳐져 있어요. 이건 이건 정적이고요. 기억자 뭐였습니까? 기억자 정압이었죠. 결론 두 개 다 합쳐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복합 사이클 또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언제? 고속 디젤에 사용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지시마력 공식 말씀드립니다. 지시마력 뭐였었어요? 지실린더. 저번같이 오버하면 안 되죠. 지실린더. 지시마력의 실린더 안에서 생긴다. 그리고 뭐예요? 제동마력. 실제동마력. 이제동 아니랬어요. 김제동 아니에요. 실제동마력이라고 했었어요. 아죠?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실제로 생기는 마력이다. 지시마력 어떤 거였어요? 실린더 안에서죠. 공식을 외웠었습니다. IHP는 75 곱하기 60분의 PLZN. 그죠? 근데 여기서 AL이 V로 바뀌었어요.
AL이 뭐였었어요? 실린더 단면적 곱하기 행정이 뭐였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죠? 어디서 배웠었어요? 행정체적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배기량 어떤 거? 여기 피스톤 단면적 또는 실린더 단면적 곱하기 행정. AL이 어떤 거랑 같다? Z. 여기 있다. V. 배기량과 같다고 했어요. 이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 중요하니까 공식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은 뭐랑 관련 있다? 이거는 단위와 관계 있다. 원래 미터지만 센티미터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센티미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100으로 놓고 많이 푼다라는 거예요. 단위마다 다르다는 거. 여기서 행정이었죠, 그죠? 행정이 미터니까 100이 없었어요. 100이 있었는데 V 이거 뭐예요? 최적이었죠, 그죠? 최적으로 바뀌면서 단위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말해요. 부탁할게요. 그리고 제동마력 BH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지만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716분의 T 곱하기 N 뭐였어요? 회전력과 회전수였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회전력과 회전수가 같이 나오면 어떤 걸 해라? 제동마력 공식을 써라. 회전수는 지시마력도 있어요. 지시마력에 여기 회전수 N도 들어가요. 엔진 회전수 들어가요. 분명히 제동마력도 엔진 회전수 들어가지만 회전력, 회전수 둘 다 들어가는 게 어떤 거다? 제동마력이다.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하면 끝나요. 아우 기뻐라.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는데. 네, 다시 자상하고 즐거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해드릴게요. 손실마력, 저번에 했었다. 기사시험 또는 아니면 조금 응용되는 문제에서 나왔었다고 했던 마찰마력 기억하시죠? 마찰마력이라고 해서 어떤 거 지시마력에서 제동마력을 뺀다고 했었어요. 간단하게 나와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기능사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냥 한 번 정도 봐둬야 되는 게 어떤 거다? 마찰마력 또는 손실마력이라는 거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SAE 마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 조금 머리가 아프죠? 이것도 기출 빈도수가 높아요. 손실마력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거는 좀 잘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다? 1.613분의 M제곱 실린더 내경. 아까 원의 지름이라고 했었죠. 원의 지름. 앞에서 내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림을 보여줬었어요. 실린더 내경이 어떤 거다? 실린더 안에 지름이다. 그래서 1613이에요.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1613분의 M제곱 Z 실린더 내경 곱하기 어떤 거다? 실린더 수를 곱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밑에 기계효율 중요하죠.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기계효율은 지시마력분의 제동마력인데 여기 퍼센트가 나오면 곱하기 몇을 해라? 100을 해라. 이게 잘 이해 안 가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돌아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밑에 최적 효율이라고 있습니다. 최적 효율이 어떤 거다? 최적 효율은 행정 최적분의 공기, 실제 흡입한 공기의 최적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주십시오. 이건 나올 때마다 이것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어떤 거다? 지시마력, 제동마력, 그리고 기계 효율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SAE 마력 얘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연료 및 연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료의 분류에는 지방족, 나프텐족, 방향족이 있어요. 이것도 쭉 나와요. 파라핀계, 올리핀계 쭉 나와 있고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통과만 하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중에 기사 공부를 같이 병행할 때는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 시험 풀 때마다 설명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 이제 바로 해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의 연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별표 빵빵 쳐주세요. 이건 나와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솔린의 구비 조건, 기화성이 좋을 것, 엔티노크성이 클 것. 엔티노크성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발열량이 클 것, 내 부식성이 크고 저장 안전성이 있을 것, 연소 퇴적물의 발생이 적을 것. 단일 퇴적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죠?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가솔린의 성질, 제가 왜 이걸 금방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가는지는 제가 기출문제 설명드리면서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거? 기화성 좋고, 엔티녹성 크고, 발성 크고, 내부시성 크고, 저장할 수 있을 것, 연소 퇴적물의 발생이 적을 것. 다 커요. 다 커. 그냥 좋아. 엄청 좋아야 돼. 그럼 엄청 커야 돼. 다 있어야 돼. 하지만 퇴적물은 없어야 된다는 거. 퇴적물만 없는 것 빼고 나머지 다 커야 돼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이제 이거 강조했으니까 좀 이따 시험 문제 풀 겁니다. 밑에 가솔린의 성질, 구비 조건 알았으니까 성질 알아야 돼요. 기화성 뭡니까? 연료가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발해요. 증발하는 거 기화성입니다. 그리고 베이퍼로, 이건 제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베이퍼로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베이퍼록이 어떤 거다? 쭉 해서 이제 그냥 연료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방해하는 현상이다. 현상이다?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요. 아이, 쑥스럽네. 그래서 이 기화하여 연료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베이퍼록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한 건 언제? 다 문제 하면서 한 번씩 설명드리고 기사 시험 준비할 때도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 거? 흐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세히 외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흐름을 알고 좀 기분 좋게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수학 배울 때, 수학으로 예를 들을게요. 수학 배울 때 뭐 인수분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미적분이라고 해요. 아, 머리 아프다. 이거 개념 알고 계산하는 건 정말 좋죠. 개념 알면 정말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개념을 다 공부하고 하려면 너무 제점이 지쳐요. 저도 공부 많이 못했어요. 이제 막바지에 이제 공부법을 배워서 많이 이제 익히면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흐름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저도 공부법을 많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직업에 잠시 있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거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만큼 어땠다? 공부 쪽으로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는 공부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편하게 그냥 쉽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채점을 하면서 부족하다, 틀리다, 이 부분이 조금 약하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면 돼요. 특히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정비, 기능사, 기사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 시험에서는 시간이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꼭 공부하는 습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베이퍼록은 어떤 거? 연료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엔티노크성, 아까 가솔린 구비 조건에 나왔었죠. 그래서 엔티노크성이 어떤 거다? 가솔린의 노크 방지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자세한 건 좀 이따 다 문제 풀면 설명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던 거? 말이 실수했을 뻔했네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부분이 이제 다 웃으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넘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노크성이 어떤 거다? 옥탄가 여기서 중요해요. 옥탄가 이거 별표 빵빵 홀룰룰룰 돼요. 가솔린의 엔티노크성을 표시하는 수치이면 노크를 가장 일으키기 어려운 이소옥탄과 노크를 가장 일으키기 쉬운 노멀헵탄을 사용하며 이소옥탄과 노멀헵탄을 최적량으로 나타낸다. 옥탄가는 이소옥탄 플러스 노멀헵탄 분의 이소옥탄 곱하기 100 이렇게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가끔 나와요. 이 공식은 정말 가끔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게 어떤 거다? 옥탄가다. 엔티노크성과 관련된 게 뭐다? 옥탄가이다 라는 거 말씀을 남기며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또 교재 보면 쭉 나와요. 퍼포먼스 넘버도 있고 안티노크제도 있고 많아요. 안티노크제는 가솔린의 노킹을 줄여줄 수 있는 재료이며 4에틸랍, 벤젠, 에틸알코올, 그실로, 어닐린, 에틸 아이오다이드 등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넘어가는 이유는 어떤 거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이제 넘어갈게요. 디젤 기관의 연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배웠으니까 디젤이죠, 그죠? 디젤 같은 경우 제가 표시를 안 한 이유는 가솔린이 워낙 출제 빈도수가 워낙 높아요. 디젤은 그만큼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디젤 기관은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보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디젤 기관의 연료, 디젤 연료의 정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화성이 무엇입니까?
착화느즘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착화성이란 말을 사용하고 착화성의 양, 이거 안 보여요. 착화성의 양, 부를 결정하는 척도이며 세탄가, 어닐린점 및 디젤 지수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탄가는 착화성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 요거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더 이상 크게 어렵게 안 나와요. 기출문제도 정말 가끔만 조금 계산, 요렇게 요거 정도처럼 계산하는 정도가 정말 가끔 나오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디젤 연료의 성질이 어떤 거다? 착화성. 여기 착화성 하나 알아두시고요. 밑에 어닐린점이라고 해서 시험 연료와 같은 양의 순수 어닐린과의 혼합액을 가열하여 완전히 용해하는 최저 온도를 말한다. 어닐점, 뭐 얼음점, 뭐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어는 점, 얼어가는 딱 그 점, 시점. 녹는 점, 어떤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온도, 어닐린 점. 여기서 뭐예요? 완전히 용해되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 디젤 지수 DI라고 해서요. 이 디젤 지수는 어닐린 점을 사용하여 다음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이것도 공식이죠, 그죠? 공식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발화촉진제보다 디젤 연료의 착화성 향상제이며 연소 전의 반응을 촉진시켜 착화 지연을 단축시키는 물질. 즉 뭐예요? 촉진하는 거니까 여기 연소제 반응을 촉진시켜준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디젤 연료 경유의 구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착화성 좋고 세탄가 높고 점도 적당하고 불순물 함유 없을 것. 당연히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동일한 게 뭐예요? 불순물 아니면 찌꺼기 어떻게 없어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뭐 높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불완전 연소나 뭐 연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문제를 풀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